네, 자 일단 윤철원 논술위원, 예. 후임 총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이제 여러 후보들이 검토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당장 그렇죠. 검토되던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좀 쏙 들어간 것 같고요. 예. 어떤 분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거죠? 어제 오늘 사이에는 이제 주호영 의원 네. 이름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야당과의 관계도 원만하고, 그다음에 여당 오선으로서의 어떤 중량감도 있고, 그다음에 정무 감각은 말할 것도 없겠죠. 이런 점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당 중진. 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보면은 주호영 의원이 1번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. 권영세 의원 카드도 뭐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네. 그다음에 저는 지역 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고위직 인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.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호남.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전주 출신의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, 문제는 저부터가 이런 분들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런 분들 이름이 막상 총리 후보자라고 지명이 됐을 때, 야, 정말 죽인다. 정말 좋다. 네. 이런 느낌은 또 아닐 것 같아요. 또 역시 그렇게 사람이 없나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올 것 같고, 그래서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찾아보겠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, 네.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뭐 추천이라고 그럴까요? 네. 아니면 의향도 좀 물어보고 해서 좀 더 넓게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자 서영주 대변인, 일단 이 총리라는 직함은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분들이 거론이 됩니까? 일단은 뭐 이제 총리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당 대표가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제시를 하겠죠. 네. 이런 분을 생각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정도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?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처음 만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손님이잖아요? 가져오세요, 명단을. 이렇게는 안 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의중을 떠보는 인사들을 몇 명 공개할 것 같아요. 네. 지금 뭐 이제 언론의 하마평에 있는 뭐 김한길, 이재호 뭐 등등 어떤 정치인들,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안배인 이정현 전 의원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의 의중을 확인한 다음에 총리는 임명이 될 것 같은데, 저는 무엇보다 총리를 떠나서 제가 앞서 말한 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이렇게 인선을 해버린 마당에 과연 영수회담에서의 총리에 대한 어떤 야당 대표의 동의를 얼마만큼 진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, 이거거든요. 저는 가장 보는 것들은요, 이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이후에 해야 될 거는 객관화입니다. 자기 객관화를 못하면 절대 안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네.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까지 다시 돌아가면 정진석 비서실장도 객관화가 안 되는 분이거든요. 본인이 뭐 언론 프렌드리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의원들과 소통이 된다 하지만,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언론 관련해서 보수 참칭 패널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 개입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거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일을 비대위원장한테 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된 참모들을 둔 상황에서 영수회담에서의 총리 인준에 대한 어떤 얘기가 오간다. 저는 이재명 대표가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. 그냥 상황 자체가 어려워서요. 저는 하마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총리의 산이 조금 더 높아졌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. 네, 자 김철호 교수님, 보니까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주호영 의원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는 분이고 총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.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하고는 뭐 당무로든 여러 가지 대소사를 의논한다고 알려졌잖아요. 약간 이재명 대표의 뜻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? 일단 뭐 정성호 의원이 뭐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, 조영 의원이 보면 어쨌든 뭐 이 다선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루두루 네. 원만하시고요. 원만하죠. 이명박 정부 때 보면 그때 특임 장관을 역임하시면서 네. 어떤 야당과의 관계, 어떤 대야 관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. 특히 보면 그 조영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총리로 지명이 된다면
보수 정권에서는 거의 한 50년 만에 첫 이제 보수 정권 TK 총리가 나오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 대선에서 영남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뭐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또 이번에도 보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그나마 영남권을 사수하게 된 가장 큰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 경북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조영호 의원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이 있겠죠. 네. 단지 그는 이제 저는 그 총리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뭐 이 국회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총리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께서 너무 민주당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어쨌든 총리 기준이 되는 건 민주당의 기준이 아니고요.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자꾸 민주당에서 뭐 이건 이 사람은 된다, 저 사람은 안 된다. 자꾸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너무 대통령께서 어떤 눈치를 보는 총리 또는 눈치 카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다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분을 그냥 제가 볼 때 내놓으면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. 네. 그렇게 되면 너무 민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총리 지명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